이 진보 좌파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28일이죠. 예. 이재명 유튜브의 그런 대담을 통해서 지금 조국 사건에 대해서, 조국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는 다른 결의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은 조국 같은 가족이 몇 명이 생길지를 몰라 정말 참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조국 우처 정경심에 대해서 4년형을 확정을 했는데 그거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것인지 뭔지 왜 이렇게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조국이가 멸문지화를 당했다. 예. 이게 팩트가 안 맞아요. 예. 진짜 이게 멸문지화는 옛날에 최순실, 최서원 씨 있죠. 예. 최서원이 가족이 정유라하고 둘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유라는 거기 그 유럽의 그 덴마크 그렇게 범죄 인도 비용들이 하다 가지고 예. 구속영장을 이게 두 번이나 청구하고 그다음에 그 몇 달 만에 고등학교까지 이게 입학을 취소시켰잖아요. 예. 그 중졸돼서 중졸. 정유라가 이게 중졸이 됐습니다. 예. 영장 두 번 청구하고. 근데 지금 이게 조민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아들도 있잖아요. 네. 조민이나 아들 아직 다 이게 뭐 인턴하니 뭐 하니 어쩌고 병원 면접 보고 다니잖아요. 네. 빨리 이게 부산대 의전원이나 고려대학이 왜 취소 안 하냐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들하고 딸은 이게 활보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게 처벌 기소했습니까? 아들, 딸에게 기소 안 했잖아요. 예, 알았죠. 아니, 조민이 딸이 자기가 동양대 표창, 총장 표창 못 받은 거 모릅니까? 본인이 안 받은 거 알잖아. 본인이 동양대 표창을 못 받았으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이게 그 정유라하고 비교해보면 정유라는 게 바로 중졸이었고 구속영장까지 2명이나 됐는데 그 아들, 딸은 멀쩡하고 그러면 이게 조국이하고 정경심이가 재판받는데 정경심이는 지가 이게 잘못한 게 증거가 차고 넘치고 동양대 PC도 증거 능력이 있다. 예. 이게 천대엽 대법관이 직접 이게 문재인이가 다 임명한 4명의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유죄인 거 아닙니까? 4명이.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문재인을 욕하든지. 그러니까 결국에 정경심이는 모든 게 증거 능력이 인정돼가지고 대법원에서 판사 운이 아니죠. 대법원 하나밖에 없잖아. 예. 이게 김용민은 뭐 판사 운에 따라 좌우한데 그러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고 또 이게 김어준이는 뭐 아무나 개나 소나 다 받는 그 표창장 가지고 뭐 4년 이러지만 표창장뿐만 아니라 그냥 열 몇 개가 제명이 전부. 열 몇 개고 개나 소나 다 받는다길래 제가 이게 TV조선에 그랬잖아. 나는 총장에서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여기 패널 중에 받은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아무도 없어. 그 다음에 김어준이 너는 받았냐 했더니 자기도 안 받았을 것 같아. 총장 표창이 어렵습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4년 넣었잖아요. 예. 근데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 조국이가 주도한 게 또 3개가 나오거든요. 서울대 인권법센터, 예. 그다음에 부산의 아쿠아 팰리스 호텔, 예. 그다음에 김경록 씨 통해 컴퓨터 빼돌린 거 있잖아. 예. 조국 재판에서도 이게 컴퓨터 전개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3가지가 범죄가 있고,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는 크죠. 예. 그날 환경부 장관 김은경이가 찍어내가 2년 받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유재수 찍어낸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저는 조국이도 법정 구속 된다 보거든요. 유재수께 유죄노 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법에 의한 판단인데 이걸 이해찬이는 마치 이게 그 사법부가 잘못해가지고 조국이가 예수님처럼 희생이 돼가지고 멸문지화를 당한 거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결국에 그 사법부도 저는 부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재명하고도 약간 이게 코드가 안 맞는 이재명이 이제 표가 필요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조국 사과했잖아요. 예. 그 점에서 이게 이해찬이 말은 저는 망언에 가깝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는 뭐 이렇게 시장 돌아다니면서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공정이 누굽니까? 조국이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송영길이도 뭐 반쪽 사과입니다만은 어쨌든 조국 강을 넘자고 하고 다 이제 끝났다 하고 사과까지 다 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찬이는 마치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그 조국 수사를 해갖고 멸문지화를 시킨 것처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이해찬이는 조국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윤석열 후보라든가 또 김건희 씨 그 녹취 파일을 보면은 사실은 이 조국에 대해서 문재인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조국이 법무장관만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정말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충신 노릇을 했다 그 뜻 아닙니까? 근데 이해찬이는 사실은 문재인과는 달리 지금까지 진짜 진보 좌파의 상황 노릇 킹메이커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국을 킹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보 좌파들이 밀어붙였다는 게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조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찬의 이야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이해찬이가요. 이제 그 자기가 이제 후계자 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아마 제가 보기에 1순위를 저는 조국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해찬 입장에서는 1순위 조국, 예. 안돼가게 2순위 이재명은 예. 후순위였던 것 같아요. 예. 아마 이게 조국이가 놓으면 부산이고, 뭐 이게 또 뭐 외모나 모든 걸 봤을 때 필승카드 아닌가, 그렇게 바뀌 은변이나 예. 이렇게 이해찬이 생각했겠지. 근데 이 조국이가 완전히 죽으니까 이제 그 다음 순위로 이재명. 예. 이재명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칭찬을 했던 막 이게 이해찬이가. 사실 이재명에 대해서도 뭐라 했냐면 아주 성실하고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다. 성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정직한 사람. 와, 이걸 보고 이게 제가 그냥 너무 황당해서 예. 제가 근데 요즘 종편이나 방송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재명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이재명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딱 세 개다. 하나는 욕설, 욕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말. 세 번째가 망언. 이거 세 개 외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이재명 입에서 욕설, 거짓말, 망언. 이거 빼말기 뭐 있습니까? 전라도 비하 이거 망언이죠. 그다음에 뭐 거짓말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저 형. 그다음에 욕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이해찬이가. 야 정말 황당해. 그런데 뭐 조금 해놨더라고. 그렇지만 이게 그 이 후보가 국정을 운영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랜드 디자인은 좀 약하다. 네. 그러니까 요걸 보완해 주는 게 우리가 하면 우리가 51대 49로 이긴다. 자, 그게 진영으로 가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이재명 하는데 아마 조국이가 나왔으면 이랬을 거야. 야,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다음에 국정 경험도 장관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 뭐 이랬을 거야. 근데 그렇죠. 이재명이는 조국이보다는 약간 낮게 평가한. 왜 국정 경험이 없다고는 인정하잖아요. 조국은 청와대 수석도 있고 장관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국정 경험이 있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해찬은 이번 싸움을 아예 진영 싸움으로 이렇게 평을 했지 않습니까? 규정을 했는데 이해찬이 선거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구단 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초박빙에서 조마조마하다. 이러다가 이번 선거에 지면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마음속으로는 이미 우리가 좀 진 것 아닌가. 이기고 있는 사람, 막 상승세에 있는 사람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뭐 우리가 질 경우가 어떠다 저떠다 하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그 직감하고 있을 거고요. 직감이 오는 말. 그리고 이게 51대 49로 자꾸 이게 편가르기 하잖아요. 네. 51대 49로 진영 싸움 이게 정치라는 게 국민들을 동화적으로 이게 통합시키는 과정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도 그 독일의 슈멘트 교수라든지 헌법이라는 건 이게 동화적으로 국민을 통합시켜 나가는 과정. 이게 헌법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분열시키잖아. 네. 그럼 이게 우리나라가 51대 49 진영밖에 없습니까? 그럼 이게 20, 30대 하루아침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 변하는 청년들도 있고 저는 보통 이게 보면 좌파가 이게 한 30%, 우리 우파가 한 30%, 그럼 이게 또 중도도 한 3분의 1 있잖아요. 네. 이렇게 꼭 51대 49로 진영을 나누는 이것도 이게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게 이해찬이 보니까 그 유시민 말이 자꾸 생각나더라고. 네. 유시민이가 모시던 분이 이해찬입니다.
그렇죠. 유시민이가 이해찬이 보좌관 출신이에요. 보좌관 아니야. 보좌관 출신이잖아. 근데 옛날에 이해찬이가 유시민이가 뭐냐면 나이가 60이 넘으면 내가 썩기 시작한다. 그거 기억하시잖아. 그렇게 얘기. 유시민이가. 예. 그게 저는 대표적인 얘가 이해찬이가 아닌가. 유시민이가 이해찬이를 보고 60이 넘으니까 내가 좀 썩기 시작하더라. 이게 저는 그 예로 저는 봅니다. 진짜 딱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해찬 하면은 DJ 정권 때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진짜 뭐 이해찬 세대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핵심으로 역할을 했잖아요. 그 노무현 때는 사실은 노무현 이해찬 정권이라고 할 정도로 같이 대통령하고 맞먹었고 문재인 정권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치 안 한다는데 이해찬이가 끌어내가지고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조국을 이제 그 다음에 왕세자로 삼았는데 조국이 쓰러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세론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자기 보좌관하던 이화영이를 또 그렇죠. 부지사로 보내가지고. 예. 그런데 진짜 그 이해찬이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맛이 갔나? 거기 보면은 우리들은 국민을 믿어야 한다. 저런 사람들한테 결코 정권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런데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정권 교체하고 정권 유지 두 그 여론 사이에 15 내지 20%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정권을 교체해야겠다는데 어떤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찬이 볼 때마다 예. 딱 똑같은 길을 가는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이도 뭐 킹메이커 저는 동의 안 하지만 뭐 킹메이커라고 몇 번 하다가 지금 이게 완전히 이번에 김건희 씨 녹취록에도 놓잖아요. 저 먹을 게 있으니까 왜 먹을 게 없으니 안 오잖아. 김종인이가 가장 모욕적인 말이 김건희 녹취록이래. 예. 근데 지금 김종인이가 기웃기웃 혹시 이제 이재명이랑 한번 붙어볼까? 지금 기웃기웃 하잖아요. 뭐 그러고 있대요. 뭐 그러니까. 한번 만나자고 하면 못 만날 거 없지 하고 먼저 이렇게 또 러브콜을 보냈던데요. 이런 걸 이게 노욕, 노추라 그럽니다. 연세 드시가 이게 추하단 말이에요. 이게 노욕, 노추잖아. 예. 저렇게 김종인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이해찬이라 봐요. 이해찬도 젊을 때는 샤프하고 나름대로 했죠. 대단했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노욕, 노추에 빠져서 제대로 이게 그 여론과 민심을 제대로 이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이 자기 눈에 보이는 민심은 자기 앞에서 그냥 뭐 아부하는 대깨문들 있잖아. 예. 이런 민심.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런 소리만 듣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민심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민심은 완전히 정권을 갈아엎자. 예. 여기 문재인, 이재명 한마디로 이게 문재명이 나잖아. 여기 저는 하나를 더 포함시키기가 김재명 정권이라거든요. 제가 신조어는 김정은, 예. 그다음에 문재인 할 때 재, 예. 그다음에 이재명 할 때 명. 그러면 이게 김정은, 김재명 네. 이 정권을 갈아엎어라. 이게 바로 시대 정신인데 이해찬이는 그걸 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총명하다고 평을 들었던 이해찬이도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민심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분이 아직도 이재명 캠프의 좌장, 상황 노릇을 하면서 훈수를 둔다고 두는데 훈수 잘못 두면 그게 판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럼 상황이라기보다 이게 저는요, 그 요즘 이게 KBS에 태종 이방원 하잖아요. 제가 네. 이사할 때 강력하게 주장해서 사극 만들어야 된다고 태종 이방원이가요. 처음에 그 상황이 있고 정종도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 상황이 두 명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세종이 등거하면서 태상황이 됩니다. 태상황. 예. 지금 이게 이해찬이 하는 짓이 그래. 이게 태상황 짓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재명 후에 상황도 있지. 예. 뭐 여러 사람 있잖아. 예. 근데 완전히 자기가 태상황이에요. 태상황 예.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게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중도 확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뭐 오랜만에. 지금 이게 좌파 내에서는 패널들도 보니까 이해찬이가 한마디 하면 완전히 거의 뭐 하나님 말씀처럼 1.1핵도 틀린 게 없어. 예. 전지전능해. 예. 그거는 이게 좌파들한테는 먹히지. 저희가 이게 중도부터 우리 우파들한테 이미 중도 확장성은 전혀 없다. 전 태상황 이차이가 그래 봅니다. 다만 지금 집토끼들도 그냥 와글와글 하면서 이렇게 뭐 모여지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탈당한다, 저기서도 탈당한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재명하고 좀 역할 분담을 해서 이재명은 중도로 확장을 하기 위한 얘기를 하고 나는 그래도 집토끼를 따덕거리는 그런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그 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수가 낮은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이해찬이가 뭐 통하는 거는 이해찬 세대라고 있죠. 예. 자기가 정교조에가 교육부 장관 할 때 40대. 지금 이게 40대가 이재명이가 제일 높게 노는 거 그 정도에만 예. 그게 통한다. 이해찬이가 40대 일부 그 정교조 세대 있잖아요. 그 정도지 뭐 저는 이게 전 국민에 대한 영향력은 없고요. 예. 본인이 이게 과거에 뭐랬습니까? 우리 그 조선 후기부터 정조 외에는 뭐 왕이 없다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이게 뭐 몇십 년, 50년, 뭐 100년 정권 어쩌고 떠들었잖아. 예. 그거는 이게 저는 끝났다. 이미 이번에 정권 교체는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찬도 끝났고 이해찬의 훈수를 두는 이재명 후보도 과연 3월 9일 어떻게 될지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